오늘 저는 수십 년 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진실을 꺼내고자 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선택이 오히려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바로 그 위험 속에 놓여 있습니다. 반짝이는 포장지와 달콤한 약속, 그리고 TV 속 명의들의 권유까지. 우리는 어느새 의심 없이 알약을 삼키는 일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저는 의료 현장에서 40년 넘게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고, 그중 적지 않은 분들이 선의로 시작한 건강보조제가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매일 먹는 이 알약들이 정말 제 몸을 망치고 있었던 건가요? 그 물음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반드시 멀리해야 할 5가지 건강보조제를 공개하려 합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닙니다. 이는 수십 건의 국제 연구와 수천 명의 실제 사례에서 뽑아낸 생명의 교훈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불필요한 소비에서 지갑을 지킬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만약 이 말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영상이 끝난 후 꼭 가족들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경고하고 싶은 건강보조제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기적의 항산화제라 믿고 있는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입니다. 이 2가지는 특히 노화 방지와 암 예방에 탁월하다는 광고 문구로 수십 년간 대중을 유혹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격한 현실은 그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김 씨는 올해 71살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담배를 가끔 피웠던 그는 친구의 권유로 매일 베타카로틴 알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폐를 보호해 준다더라고요. 요즘엔 이런 걸로 관리해야죠. 그렇게 말하던 김 씨는 3년 뒤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제 진료실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분의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베타카로틴 하나만으로 암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 연구는 흡연자가 베타카로틴을 복용할 경우 폐암 발생률이 18%나 증가한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밝혀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C씨입니다. 73살의 그녀는 노후 건강을 위해 3년간 매일 고용량 비타민 E를 섭취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출혈성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그전까지 건강했던 그녀가 왜 이런 위기를 맞았는지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량 비타민 E는 혈액응고 체계를 방해해 뇌출혈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이 다수의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고 복용해온 항산화 보조제가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치는 도구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역설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항산화제는 이미 식탁 위에 존재합니다. 당근, 시금치, 아보카도, 브로콜리, 해바라기씨. 이들은 몸속에서 조화롭게 작용하며 거의 부작용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통이 아니라 밥상 위에서 건강을 찾으십시오.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묻고 넘어가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왜 알약을 믿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다음으로 소개할 또 하나의 달콤한 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뼈를 지키려다 심장을 잃을 수 있는 바로 칼슘 보충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드니 뼈가 약해져서 칼슘 보충제를 꼭 챙겨 먹어야 해요. 겉보기에는 타당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고용량 항산화제가 노화를 멈추는 약이라는 환상을 심어줬다면 칼슘 보충제는 뼈를 지키는 성분이라는 이름 아래 심장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76세의 민 씨는 정기검진 때마다 뼈밀도 검사를 받아왔고 의사 처방 없이도 매일 칼슘 보충제를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 들었으니
뼈부터 챙겨야지. 그렇게 3년간 하루 두 알의 칼슘을 복용해온 어느 날, 민 씨는 극심한 복통과 함께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신장결석, 돌처럼 굳어진 결석이 신장을 찌르듯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수술 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건강해지려던 게 이렇게 고통이 될 줄 몰랐어요. 또 다른 사례는 68세의 이모 여사입니다. 그녀는 폐경 이후 뼈 건강이 걱정되어 칼슘 보충제를 식사 때마다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실려온 그녀는 관상동맥이 칼슘으로 덕지덕지 막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만들겠다는 그녀의 노력은 아이러니하게도 심장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은 국내외 연구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30% 가까이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역시 고용량 칼슘이 동맥경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멸치 몇 마리, 두부 한 모, 우유 한 컵, 짙은 녹색 채소 한 접시. 자연 속 식품들에는 알약보다 더 안전하고 균형 잡힌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하나. 칼슘은 비타민 D가 있어야만 뼈로 흡수됩니다. 매일 아침 햇볕 아래에서 걷는 단 20분의 시간이 어떤 칼슘 보충제보다도 더 강력한 약이 되어줍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좋다니까 무조건 먹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어르신들이 인지 기능을 지키기 위해 복용하는 한 가지 보충제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은행잎 추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고 복용해온 보충제가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보충제는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인지 기능 보호를 위해 복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은행잎 추출물, 일명 진코 빌로바입니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박재성 씨는 74세 은퇴한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는 회고록을 쓰기 위해 기억력을 유지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으로 2년 넘게 은행잎 추출물을 매일 챙겨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남산 공원에서 가볍게 발을 헛디뎌 돌에 머리를 부딪혔고 그 작은 사고는 예기치 못한 대형 위기로 번졌습니다. 상처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고 병원에서는 그가 심각한 뇌출혈 상태에 빠져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검사 결과는 은행잎 추출물에 포함된 혈소판 응집 억제 성분이 원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피가 너무 묽어져서 상처가 아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던 것입니다. 이 성분은 심혈관 질환으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과 같은 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출혈이 언제 어디서든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강남구에 사는 65세 김미경 씨에게서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치매 예방을 위해 은행잎 추출물을 꾸준히 먹고 있었고 충치를 치료하러 간 치과에서 간단한 발치 후 몇 시간 동안이나 피가 멈추지 않아 결국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그날 그녀가 제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기억력 좋아진다길래 먹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과학도 이들의 경험을 뒷받침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이 후원한 GEMS 연구는 3,000명이 넘는 노인을 대상으로 6년에 걸쳐 진행된 대규모 임상시험입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한 그룹과 위약을 복용한 그룹 사이에 치매 예방 효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효과는 미미하거나 아예 없는데도 불구하고 출혈 위험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찾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혹시라도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 그리고 그 불안을 자극하는 광고 문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억력을 지키고 뇌 건강을 유지하는 진짜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삶의 습관 속에 있습니다. 매일 30분 걷기, 책을 소리내어 읽기, 친구들과 대화하며 웃는 시간, 균형 잡힌 식단이야말로 뇌를 젊게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보충제는 어쩌면 당신이 식사 후 챙겨 먹고 있는 하얀 가루일지도 모릅니다. 근육을 위해 시작했지만 신장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그것. 바로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억력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은행잎 추출물이 예기치 못한 출혈을 초래했다면 이번에 말씀드릴 건강보조제는 또 다른 기관, 바로 신장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주범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 매일 챙겨 먹고 있는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 그 속에 숨겨진 위험을 알고 계신가요?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74 살의 투한 씨는 방송에서 단백질이 노화 예방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2큰 스푼의 단백질 파우더를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육이 줄면 병원 신세를 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챙겼죠. 하지만 불과 석 달 뒤 그는 극심한 피로와 구토로 병원에 실려왔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돼 있었던 것입니다. 신장은 단백질 대사를 통해 생긴 노폐물을 걸러내는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단백질, 특히 가루 형태로 빠르게 흡수되는 단백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신장은 쉬지 못하고 계속 과부하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피로가 쌓여 기능이 떨어지고 급기야 투석이 필요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더 큰 문제는 시중에 유통되는 단백질 파우더 중 일부 제품에 납,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 클린 라벨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인기 있는 단백질 제품 다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확인되었고 이는 체내에 축적되어 장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80살의 이 할머니는 친구가 단백질 파우더를 남용하다 신장 투석까지 받게 되는 모습을 보고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집밥으로 단백질을 섭취하기로 했고 매일 아침 삶은 달걀 하나, 두부 반모, 생선 2토막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1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근육량은 유지되었고 신장 수치는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가루보단 밥상이 더 믿음이 가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고 싶다면 고용량 파우더에 의존하기보다 자연식품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계란, 두부, 콩류, 생선, 살코기 같은 식재료들이야말로 진짜 건강의 근원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건강 보조제는 이름만 들어도 든든해 보이는 종합 비타민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가지 성분이 섞여 있어 오히려 간과 신장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단백질 파우더가 신장을 조용히 압박했다면 지금 말씀드릴 보조제는 더 넓고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로 종합 비타민제. 많은 분들이 이것 하나면 모든 영양을 다 챙긴다고 믿고 있는 보조제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67세 여성 환자분은 퇴직 후 건강을 챙기겠다며 매일 15가지 알약이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 패키지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졌다고 느꼈지만 석 달이 지나 혈액 검사 결과에서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고용량 비타민 A와 정체불명의 허브 추출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좋은 걸 먹으려고 했던 건데 왜 오히려 제 몸이 망가진 걸까요? 문제는 많은 종합 비타민 제품들이 실제로는 필요하지도 않은 성분, 과도하게 중복된 비타민, 신체에 부담을 주는 미확인 추출물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간은 이 모든 성분을 해독하느라 혹사당하고 신장은 불필요한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지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장 박동 이상, 불면증, 소화불량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사례는 73세의 박 씨에게서 발생했습니다. 그는 고혈압과 제2형 당뇨를 앓고 있어 처방약을 꾸준히 복용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며 고용량 오메가3, 마늘 추출물, 은행잎, 종합 비타민까지 함께 복용했습니다. 결국 단순한 치과 치료 도중에도 잇몸 출혈이 멈추지 않아 응급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보충제와 처방약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혈액 응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경고는 반복됩니다. 4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분석한 결과 종합 비타민을 복용해도 만성질환 예방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간 수치 이상, 대사 문제를 겪은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영양은 알약이 아니라 식단에서 흡수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대처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고 특정 영양소가 결핍되었을 때에만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보충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불안으로 여러 성분을 한꺼번에 삼키는 습관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정리하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가장 진심 어린 메시지를 남기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고 복용해온 보조제들 속에 실은 조용히 건강을 해치는 그림자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단백질 파우더로 신장이 고통받고 종합 비타민제로 간이 지쳐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몸에 무엇을 주고 있는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건강 보조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암과 뇌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칼슘 보충제, 심혈관계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은행잎 추출물 효과는 미미하고 출혈 위험은 큽니다. 넷째,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종합 비타민제 간, 심장, 대사 시스템에 과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건강은 결코 알약 속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밥상, 아침 햇살 아래 걷는 발걸음, 가족과의 따뜻한 웃음 속에 있습니다. 자연이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에게 준 진짜 약은 바로 그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비싼 약에서가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한 끼 더 신선하게 먹고, 하루 20분 햇볕을 쬐고, 하루 한 사람과 더 따뜻하게 대화하는 것. 그 작은 실천들이 몸과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치료법이 되어줍니다.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이 영상을 가족들과 꼭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보조제를 끊고 건강을 되찾은 이야기, 생활 습관을 바꾸고 느낀 변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광고가 아니라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 작은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큰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